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의 장박사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억만장자의 부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룬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입니다. 오늘은 이 워런 버핏의 사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부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를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워런 버핏은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며 살았는데도 말이죠. 버핏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많이 먹지 말라는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인스턴트 음식도 매일 먹으며 코카콜라도 하루에 5병씩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97세의 나이에 아프기는커녕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워런 에드워드 버핏,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하워드 버핏, 어머니는 라일라 스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97세입니다. 1600년대 후반 영국에서 건너온 조상을 둔 할아버지는 식료품 가게 즉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부친 하워드 버핏은 정권 중개인으로 돈을 번 뒤 공화당 소속으로 네브래스카주 하원 의원에 사선을 하며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 계산에 재능을 보인 워런 버핏은 6살에 돈에 관심이 많아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콜라나 껌을 묶음으로 싸게 사서 20-30%의 마진을 붙인 뒤 낱개로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은 버핏은 11살에 첫 주식 투자에 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중 정유회사인 시티스 서비스 주식을 38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달러가 넘게 오르는 것을 보고 장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뒤 버핏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배워 그것을 지키며 약 60여 년간 연 투자 수익 20%라는 경외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현재 재산은 약 210조이며 전 세계 부자 3위이지만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약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버핏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를 할 것이며 딸과 아들 둘에게는 하나로 약 150억씩만 주겠다고 했으며 자녀들도 이런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워런 버핏의 사주 명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호년 갑신월 임자일 정미시 3대운이며 대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여기서 먼저 오행을 보시면 목이 하나, 화가 둘, 토가 하나, 금이 둘, 그리고 수가 2개입니다. 역시 오행의 모자람이나 편중됨이 없이 오행을 골고루 잘 갖추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버핏과 같이 오행이 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사주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앞서 우리가 풀어보았던 성공한 아나운서나 의사, 대통령 사주라고 할지라도 오행이 한두 개 정도 빠지거나 편중된 경우가 많은데 이 오행이 한두 개 빠지거나 편중이 되면 대통령처럼 성공은 해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식운이 좋지 않고 또는 행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가을의 임자일주는 임수로 버핏은 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는 호수나 바다 같은 큰 물로 지혜가 깊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여기 임수의 뿔이 자수가 여기 월지 신금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을 받고 있으니 신왕하며 아주 강한 일주로서 60갑자 중 가장 기세가 강한 일주입니다. 사주맹리학에서는 괴광살, 백호살 일주가 고집이 세고 강한 대표적인 일주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양인입니다. 그러나 이 양인은 60갑자 중 진짜 양인 일주는 갑오일주와 임자일주 이렇게 둘 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일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임자 만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유래가 바로 여기 이 임자일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설쳐봐야 임자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말로서 그만큼 임자일주의 기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역학에서 말하는 3대 고집일주가 있는데 을묘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 이 세 가지 일주가 있는데 여기도 임자가 들어갑니다. 임자일주는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하지만 또한 반대로 사람이 정이 많고 부드러우며 베풀기도 잘해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기가 센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면 간쓸게도 다 내어줄 사람이기에 임자일주는 체면을 잘 세워주며 잘 달래야 합니다. 여기 조호로 보시면은 조호로 본 용신은 정화이며 여기 건지인 오화와 미토가 뿌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아주 튼튼한 행국입니다. 더구나 이 용신 정화와 오화는 재성이니 재물을 감당할 힘이 강하고 재물운이 평생 지속된다는 신왕제왕 구조로 전형적인 거부의 사주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원국 자체에서 특별히 흉신이나 귀신 역할을 하는 글자가 없이 모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금과 신금은 인성이니 학창시절 일찍 들어와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한 여기 신금은 내 일치 자수를 생해주고 있으며 여기 간목도 희신 역할을 하며 더구나 여기 월간 간목은 식신으로서 법빛이 사회에 끊임없이 기부를 하는 것도 일간 바로 옆에 여기 식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성인 오화가 금묘화실 중 어릴 때인 연지 여기 근의 자리에 잡고 있어서 일찍부터 돈에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용신을 역할을 하니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의 환경 또한 괜찮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금묘화실 중 노년에 해당하는 여기 시주 자리 실의 자리에서도 재성이며 용신인 정화가 있으니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 이 자리 미토에 있습니다. 이 미토는 여기 정화의 뿌리며 건지기에 법빛이 큰 불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미토가 없었다면 부자이긴 해도 그렇게 큰 불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 오와 신 사이에도 공엽된 미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는 임수에게 정제와 정관이니 정직한 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이나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트럼프와 같이 편협된 생각이나 루트로 돈을 많이 버는데 워런 버핏은 우리 같은 부자들에게서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며 항상 정도를 가려고 하는 생각도 여기 정제, 정관, 그리고 여기 월간에 있는 간목 식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워런 버핏의 사주를 보며 제일 궁금했던 것이 배우자운, 바로 부부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물운, 부모운, 자식운이 모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임자일주는 양인이며 간여지동이고 또한 홍염살이며 역마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 일지 배우자궁에 양인이 있어 배우자 역시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만약 약한 사람이라면 임자의 기에 눌려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지거나 아프게 됩니다. 또한 여기 자수는 급제의 기에 집 밖에서는 좋은 친구 동료이지만 집 안에서는 나쁜 남편이 되어 때론 가족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21살에 2살 연하 수잔과 일찍 결혼을 한 것도 여기 재성, 아내를 뜻하는 오가 연지에 있어서이며 이성을 나타내는 이 재성이 대운에서 병술대운과 정해대운, 여기서 비교적 일찍 들어왔어입니다. 하지만 이 재성 병화는 묘지이며 고장지인 이 술을 달고 있습니다. 이 술토는 병화를 인묘시키기도 하지만 일지 자수를 술토가 극을 하며 오니 순탄지 못한 결혼 생활을 암시합니다. 더구나 여기 사주 원국에서도 배우자 궁 자수와 재성인 오가 자오충으로 깨져 있으니 부부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워런 버핏이 48세 무렵 여기 기축대운에서 별거에 들어갑니다. 기축대운이 오면 임수는 여기 기토가 오면 맑은 물이 탁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축토는 일지자수를 토극수로 극하기도 하지만 여기 배우자를 나타내는 용신이며 재성인 정화와 오화, 그리고 정화와 오화의 근지인 여기 미토까지 인묘를 시켜 더욱 좋지 않습니다. 아마 워런 버핏이 살아가며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 시기가 가장 힘든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재성이 용신 역할을 하기에 이 부부는 수잔이 2004년 72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끝내 이혼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 수잔은 버핏이 혼자서는 돈 버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친구인 아스트리그 맹커스를 소개해주며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버핏과 아스트리그는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 수잔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생전에 아내 수잔도 이 두 사람을 적극 지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워런 버핏의 이성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배우자 궁은 간여지동과 좌우충으로 깨져서 좋지 않으나 홍염살이 있어서 이성에게 매력이 있고 또한 여기 재성이 용신 역할을 하니 배우자 및 여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핏은 수잔을 만날 당시에도 바니타 브라운이라는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또 44세 무렵 워싱턴 포스트 사주인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여성이 버핏의 멘토이자 절친한 친구로서 버핏이 후에 갱년 능력을 키우고 투자 사업을 성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용신인 사람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돈과 명예, 건강까지 모두 갖춘 워런 버핏도 다만 배우자 궁이 좋지 않으면 아내와 이별할 수 있으나 배우자 궁이 좋지 않아도 재성을 용신으로 쓰면 이별한 배우자나 다른 이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워런 버핏의 사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